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여성이 평생을 함께할 남자를 고를 때 그 선택 뒤에 숨겨진 진화 심리학적 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짧게 연애할 사람을 고르는 거랑은 기준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대체 결혼할 남자랑 연애만 할 남자, 뭐가 다른 걸까요? 그리고 왜 달라야만 했을까요? 진화 심리학이 그 답을 알려줄 겁니다. 자, 이 선택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아주 근본적인 지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남성과 여성이 자손을 남기는 데 있어서 드리는 최소한의 투자가 얼마나 다른지,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남성은요, 최소한의 투자가 사실상 단 한 번의 관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어떤가요? 최소 10달 동안의 임신, 목숨을 건 출산, 수유, 그리고 아이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이어지는 수년간의 양육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죠. 이 생물학적인 투자의 불균형 때문에 여성은 진화적으로 장기적인 파트너를 고를 때 훨씬 더 신중하고 까다로워지도록 설계된 겁니다. 자, 이렇게 큰 투자를 해야 하니까 당연히 파트너를 고를 때 이것저것 따져보게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내게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꾸준히 투자할 의지가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증거들, 바로 헌신과 성격입니다. 우리가 흔히 낭만적인 사랑하면 뭔가 현대에 와서 생긴 개념 같잖아요. 뭐 영화나 소설에나 나오는. 근데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전 세계 문화의 대부분에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한 사람에 대한 헌신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요. 그럼 뭘로 증명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남녀 모두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을 사랑의 증거, 즉 헌신의 증표로 여긴다고 해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 미래를 함께 그리는 것, 아이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나 돈 같은 귀한 자원을 나에게 써주는 것,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믿음직한 성격이나 정서적인 안정성이 이 사람의 헌신과 자원은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될 거야라는 강력한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럼 반대로 이런 사람과는 장기적인 관계를 맺으면 위험하다 하는 신호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 너무 자기밖에 모는다거나 병적으로 질투하고 집착한다거나 감정 기복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심한 경우들. 이런 특성들은 안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아주 명백한 위험 신호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투자할 의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근데 의지만 있다고 다 될까요? 아니죠. 실제로 투자할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크게 건강과 재력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상님들 시절에 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를 지켜줄 수 있을 만큼 튼튼한지, 어깨는 넓고 허리는 잘록한 건강한 체형인지, 그리고 얼굴이나 몸이 얼마나 대칭적인지 같은 것들이요. 여기서 특히 재밌는 게 이 대칭성이에요. 이게 그냥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보면 신체가 대칭적이라는 건 성장 과정에서 질병이나 영양 부족 같은 스트레스를 잘 이겨냈다는 증거거든요. 즉, 아주 건강하고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신뢰도 높은 지표였던 셈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요. 전 세계 37개 문화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성이 남편감의 경제적인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남성이 아내감을 볼 때보다 무려 2배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냥 지금 당장 돈 많은 남자를 찾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자원을 꾸준히 얻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야망이 있는지, 성실한지, 똑똑한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잠재력을 보여주는 신호들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왜 여성들이 보통 연상의 남성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5살 정도 많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회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나 경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안정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여자들이 은근히 남자들이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는 모습에 끌리는 이유 혹시 아세요? 이게 바로 아버지로서의 투자 가능성을 엿보는 겁니다. 저 남자가 미래에 내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걸 본능적으로 가늠해보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어떤 남자를 찾는지, 그리고 왜 그런 남자를 찾는지를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쭉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수백만 년 전부터 우리 DNA에 각인된 이 프로그램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일 뿐일까요? 바로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능을 배우는 건요, 거기에 끌려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내 안의 프로그램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따를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지 그 결정권을 우리 스스로 갖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